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난 입맛 없는데. 나 나중에 먹을래. 여보, 아침 뭐야? 에미야, 뭐하니? 반찬거리 보냈다. 엄마, 상 다 치웠어? 배고픈데. 벌써 점심이네. 엄마 주세요. 난 배 안 고파. 좀 이따 먹을래. 여보, 점심 뭐야? 대충 차려줘. 빨리 먹고 회의 들어가야 돼. 에미야, 점심 먹었니? 아범은?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엄마 간식 주세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여보, 입이 좀 심심하네. 과일 있어? 우리 과일 먹자. 에미야, 아유 힘들어서 어쩌냐. 내가 보낸 옥수수 쪄가지고 애들이랑 간식으로 먹어라. 그거 썩으면 안 된다. 엄마 저녁 주세요. 고기 반찬. 난 배 안 고픈데. 난 나중에 먹을래. 힘들다. 여보, 저녁 뭐야? 하루 종일 밥. 내가 밥으로 보이냐? 얘들아, 저녁은 시켜 먹자. 난 짜장. 밥 다 차려놨다 이 인간아. 어떠세요?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 코로나 시대의 삼시세끼 상황극으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우리 집만의 얘기는 아닌 거죠? 잖아요. 네, 아니요. 저는 내가 밥으로 보이냐를 외치던 엄마 역할의 미꾸리입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철없이 맨날 배고픈 초등학교 역을 맡은 오지 래퍼입니다. 네, 에미야 국이 짜다. 시어머니 역할을 맡은 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나중에 먹을래를 외치던 사춘기 자식 역할의 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뭐야, 점심 뭐야, 저녁은 뭐야, 삼시세끼가 궁금한 삼식이 남편 역의 막일동이었습니다. 아, 네. 저는 진짜 맨날 아침 뭐야, 점심 뭐야, 저녁 뭐야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어요. 혹시 선생님들도 상황극 내용에 공감을 하실까요? 공감뿐만이 아니죠. 이건 다큐 아닙니까?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다큐였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그냥 가상의 상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내용들이고요.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 상황극이었습니다. 부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 제 대사를 먹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설문조사 있어요. 네. 아, 그랬군요. 네, 괜찮아요. 네, 여기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래요. 네, 아니에요. 자,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만들었고요. 혹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계속 배고픈 거. 계속. 나는 이 사람의 밥을 챙겨줬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음 사람이 배가 고프고 또 끝나면 우리 삼시세끼는 빠르게 돌아오잖아. 네. 또 식사 시간이 돌아오고 그런 거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르는 거야. 여보, 엄마 계속 하루 종일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내 이름 좀 그만 불러. 이름도 아니죠, 사실. 엄마, 뭐 여보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360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이런 데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럴 때. 엄마, 그만 불러. 여보. 아니면 여보 띄고 말하라 그래. 본론만 말하라. 호칭을 하지 말고 그냥 본론만 말해. 하고 싶은 말만 해도 돼. 이 작은 집에서 잘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같은 집에서도 카톡으로 메뉴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 급식이 이렇게 저는 하루 종일 줌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밥 효과음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표 선생님은 근데 저는 밥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이들하고 저하고 생활 리듬이 많이 비슷해지니까 그냥 제가 먹고 싶을 때 딱 준비하는 것들이하고 아이하고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맞춰주지 않아. 그냥 걔네들이 알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이 말하면 또 나만 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잘 먹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멘탈 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주부고 학생이고 코로나19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건데 국민의 절반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주부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숨 돌릴 여유조차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 없어요. 이제. 또 다른 주부는 전염병이 퍼지자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출을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가정주부의 %가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힘들죠. 수험생 힘들고 뭐 우리나라 고3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인들 힘들고. 근데 번아웃 증후군이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번아웃이 올 수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힘든 집단, 저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힘든 뭐 워킹맘들, 아니면 워킹맘이 아니라도 전업주부님들의 번아웃,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가장 힘든 분들이 아마 지금 집에서 학교도 가지 않는 아이들의 어떤 모든 것을, 교육이나 어떤 건강, 아니면 뭐 가사, 뭐 일상,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어떤 주부님들의 번아웃이 전제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주부님들의 번아웃. 주부의 60%가 지금 코로나 블루 뭐 넘어서 레드 그리고 코로나 멘탈 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죠. 겪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두 아이가 이제 식사 시간이 하고 취향이 좀 달라요. 네. 다 차려주고 다시 치우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손에서 물이 안 말라서 쭈글쭈글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때가 있어요. 오지랖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니 이게 되게 항상 주도권을 제가 우리 집안에 음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내킬 때 뭔가 해줄 거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저는 거나 봐. 약간 내기하듯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은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다음 넘어갈게요. 감주 선생님. 다들 동의하시고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밥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집안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4단계 이전과 4단계 이후가 나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출석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적응은 했다 싶기는 해요. 처음에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아예 전면 등교를 못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누구도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몰랐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내가 감내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서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나라도 정신없고 아이들 학교도 정신없고 아이들도 정신없고 저도 정신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나한테 돌봄의 책임이 확 몰려오니까 그땐 정신없으면서도 막 해왔던 것들이 이게 장기화되면서 나는 뭐지? 이런 게 확 오는 거죠. 워킹맘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돌봄은 돌봄대로 해야 되고 아이들을 맡길 곳도 없고 근데 삼시세끼는 계속해서 해줘야 하고 그 급식의 중요성 우리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뭔가 나를 대신 해줄 노동력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나의 양육자는 누구? 나의 엄마는 누구지?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비로소 팬데믹에 들어왔을 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의 그리고 특히 지금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길동 선생님은 아마 다들 비슷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됐을 때는 그래 이참에 한번 집에서 바짝 교육을 시켜보자. 우리는 초등학교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 이참에 이제 역사랑 엄마랑 국어랑 영어 그렇게 막 호기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식사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뭐 사회성 이런 것도 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엄마가 컨트롤하면서 이 장기간을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길에서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면 맨날 나만 힘든 거 아니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미치겠어. 그럼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봐요.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나 이제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 전에 강연에도 잘 마치셨는데 감사합니다. 전 좀 무서운 게 이전의 기억이 아예 안 나거든요. 나는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이전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이 짧은 2년의 기간이 그 전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게 겁고요. 그리고 저는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있다간 안 될 것 같아서 위기를 기회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다고 해서 전 좀 바빠서 돌아다녀느라 바빴는데 좀 진득하니 앉아서 글을 쓰다 보니까 책도 내게 되고 또 얼마 전 저자 강연회도 하고 해서 이 정도면 코로나 기간을 그래도 나름 잘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또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은 오지랖 선생님은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분명히 공감되는 바는 되게 커요. 왜냐면 삼시세끼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강연 안 하는 거 아니고 똑같은 일을 쪼개서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얘기했지만 못했던 밥 세 끼를 잘 챙겨주는 게 나의 앞으로 일이야.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생긴 게 저한테는 약간 되게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여쭈진 않아. 그러면 되게 잘못된 기준점이. 그리고 특히 또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이랬을 때 회사에서 잠깐 점심시간을 일부러 밖에서 약속을 안 잡고 뾰루룩 달려와서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밥심으로 그 오후가 갑자기 충만했던
그런 되게 슬픈 경험, 되게 아름다운데 지금은 슬픈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끼 한 끼가 얘네들한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끼가 되지만 나중에 언제고 얘네들한테 힘이 되지. 남편도 사실 직장 생활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견디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밥 힘으로 견디게 해줄게라고 응원해 주니까 그러게요. 제가 왜 이럴까요? 경험나요 혹시? 내 밥은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내 밥은 내 밥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이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들의 훌륭한 자립심이 커진 집이군요. 것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것 확실히 같아요. 아이들의 연령대가 몇 세인지에 따라서도 각 가정의 패턴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같은 경우에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음. 코로나 기간에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강의를 네. 뛰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다 몰려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저는 하남 뭐 저기 성동구 멀리까지도 이제 강의가 가능하게 돼서 조금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의가 없었다 그러면 조금 우울해질 수 있었던 거를 조금 더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긍정적인 거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계실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밥은 모르겠고요. 저는 밥은 모르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대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오면 대면 수업으로만 진행이 됐었다면 저는 같이 병행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들 막 하원 시간이랑 이런 게 겹치기도 하고 저는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시간은 또 시간대로 빼야 되는데 확실히 코로나로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온라인 환경으로 왜 4차 산업혁명 이러지만 온라인으로 확 이게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저는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밥은 선생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 느끼시는 그럼요. 게 저도 있을까요? 아까 들으면서 나 다시 얘기해야겠다. 그죠 잘못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야? 맞아, 돌아왔네요. 저도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딜레마인데 이전에는 성향상 나는 뭐가 스트레스가 받거나 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침체가 돼 있었는데 요즘 MZ 세대 이제 시대상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리 줌이나 다 온라인 세상으로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마인드를 좀 많이 강제 이제 집으로 칩거가 되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독서를 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지금 2년 동안 얼추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타인이 그렇게 의존도가 많이 높지 않다.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베스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되면 내가 없어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코로나 시간에 나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만 바라봤는데 행복이라는 걸 오히려 작고 소소한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 왜 좋은 사람들과의 차 한 잔 뭐 이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좀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지래퍼 선생님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저 아직 막일동 선생님 얘기했던 그 여운에 같이 끌려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국 사회는 되게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게 예의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 관계에서 평가되는 게 되게 많아요. 개인적인 자기를 존중하는 것보단 그 집단에서의 나의 존재감에 대한 인정이 더 큰 사회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말한 대로 MZ세대는 그런 거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데 학교라는 집단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중요하단다라고 저희가 사회적 규범을 아이들한테 입혀주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개인주의자 선언처럼 자기 자신을 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나는 내가 오늘 이 밥을 먹을 건데 너네 먹을 거니? 라고 그냥 결정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 이런 구조가 아마 이 코로나 기간에 들어가면서 저희도 이제 습관이 되지 않았나 그게 되게 좋은 시그널인데 우리 막일동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잠깐 확 들렸고 저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왜냐면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많은 부분이 서비스업으로서의 마인드 이게 저희한테 이렇게 점철되어 있거든요. 근데 줌이라는 그 도구나 아니면 비대면화로 그걸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아껴서 밥하는데 오히려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될 것 같아요. 저희만이 그러기에는 아니라. 줌 회의가 하루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하던 활동을 줄여서 줌으로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1회면 끝날 것을 줌으로 2, 3회로 확장된다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거를 쉽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줌이 있으니까 그냥 그럼 3시에 만나지. 3시에 만나지. 좋고 긍정적인 선생님들이 같이 느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돌밥돌밥 네. 머리가 너무 아픈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중점적으로 다룰 것도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먹고 사는지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설문조사 했던 걸로 넘어갈까요? 긍정적인 걸 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부정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좀 처질 것 같아서 바로 설문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시세끼 우리 이제 토끼처럼 뜯어먹고 살진 않잖아요. 항상 이제 신경 써서 가족들을 챙겨줘야 되고 안 그러면은 저희는 또 불만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수제비 끓여달라는 애도 있고 나는 싫다 밥 해달라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항상 반복하고 가정이 이제 힘든 게 우리뿐이 아닐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자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양육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오늘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지? 아이들은 뭘 먹고 나는 뭘 먹어야 하지? 이런 돌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총 11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문항은 코로나 이후 몇 끼까지 차려봤나? 이게 하루에 몇 끼인 거잖아요. 네. 이거 자료 해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후에 하루에 몇 끼까지 차려봤냐고 물었는데 5끼가 36.2%로 가장 많았고 3끼가 34%로 두 번째였습니다. 4끼는 27.7%고요. 10끼도 있어요. 하루에 10끼요? 10끼를 차리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저희 집은 식구가 지금 총 8명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2가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한 끼. 저는 차려본 적 있어요. 4명이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은 수제비 끓여달라 그러고 딸은 밥 달라 그러면 딸 먼저 차려줘요. 그리고 그 안에 수제비를 만들어요. 아들을 차려줘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아침 준비하고 나와서 자기 밥 달래요. 아침 3번 차렸죠? 그리고 점심도 아침 먹을 시간이 다르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또 달라요. 또 3번 차리죠? 근데 저녁은 제가 모아서 먹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야식을 또 먹어요. 그러다 보면은 10번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베스님 수험생 아이 있어가지고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있는 건 밥 잘 챙겨주고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보약 좀 해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내 밥이 친구들은 다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나 봐요. 왜 졸리고 공부도 체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졸리고 힘이 딸리고 하니까 보약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원래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 전 아이 키우면서 이유식으로 요리를 배웠거든요. 이유식 만들면서 요리구나. 이래서 그 전에는 별로.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좀 너무 시키고 많이 하면 나중에 시집 가서 고생한다는 옛날 분이어서 저를 좀 되도록이면 안 시키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요리도 많이 해본 친구들이 음식을 빨리 잘하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뭐 칼국수라도 하려고 하면 저희 식구들이 전부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채취하시는구나. 네. 근데 제가 얼마 전 저도 좀 제가 혼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시키는 걸 잘 못하는데 누구는 호박을 썰고 누구는 뭐 밀가루를 밀고 뭐 이렇게 하는 협업을 해봤더니 내가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이 될 때까지 이걸 같이 나누지 않고 내가 다 하려고 했을까. 저 또한 엄마의 그 성향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고 다치느니 내가 다 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좀 한석봉 스타일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뭔가 음식을 그러니까 놀이식으로 뭐 같이 쿠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끼니를 진짜 차리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다고 편이 제가 이제 부재한 경우도 많고 일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주로 차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감주의 스타일을 보면 하루에 한 3끼도 차릴까 말까 할 거야 있겠으나 저도 하루 5끼 이상으로 적었어요. 이런 저까지도 놀랐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저도 하루에 5끼 이상은 차려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막 아침에 우리 밑꼬리 선생님처럼 하루에 3번 뭐 칼국수 공이 들어가는 건 못해요. 에너지상도 못하지만 아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런치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학교 갔다 오면 간식 뭐 학원 가기 전에 간식 그다음 또 뭐 어린이집 하원하면 간식 그다음 저녁도 먹죠. 근데 저녁도 어른 저녁이랑 또 아이들 영유아 저녁은 또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저희가 매운 걸 먹고 싶은데 매운 걸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식이면 2번
병원을 또 차리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저녁도 이제 드신 후에 또 간식을 또 드시고 야식도 드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약간 자는 시간이 좀 뒤로 미쳐졌거든요.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 11시 넘어서 자요. 12시도 있어요. 네, 12시도 자요. 여차하면 방학 때는 새벽에도 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식도 드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 집도 하루에 5끼 이상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이걸 차려야겠어. 차리고 치우다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설문지도 궁금한데. 네, 두 번째 설문지는 그 베스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다음 질문에는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는 일은 주로 누가 하나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놀라운 거야?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와우. 아 네. 저거 지금 도미 아니야? 가사도우미는 엄마랑 가사도미랑 색깔 똑같이 해놓은 거야 지금? 아니 떴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와, 누가 있네요. 근데 네. 제 얘기라서 별로 안 놀랐는데 우리 선생님들 놀라. 아니요. 저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네, 네. 결과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는 더 놀란 거 있어요.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실상나 있는 게 저는 더 놀라웠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사 도우미를 쓰는 집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 아까 우리 뉴스 영상 봤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뒤에 부분은 잘랐는데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가사 도우미를 써라. 그 돈 정도는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가사 도우미도 이전에 써본 사람의 경험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그런 노동 일을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가치나 인건비나 이 수준이 많이 따라오고 있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벌어서 오는 그 금액 대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나가서 버는 돈 이만큼 있어야 또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없었습니다. 철저히 비용. 네. 근데 비용 외에도 써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시 봐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써도 그 사람이랑 합이 맞는 사람을 좀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기에는 상당한 공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산후도우미 첫째 때문에 제가 거의 연년생이라 못 가서 집에 산후도우미가 오셨는데 제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좀 잘해드려야 우리 큰 아이도 잘 봐주시고 작은 애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사회 기반에 역시나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 일 집에서 네. 이거는 역시 아직도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구조에 아직 안 들어가 그런 있다는. 이 설문조사에서 더 놀라운 거는 앞 주로 한다가 1% 아니 한 명이었어요. 2.2. 저희 설문조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 50명이 설문조사를 한 거여가지고 10%면 한 명.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아빠라는 얘기였겠죠. 네. 아무래도 제가 같이 지역에서 이제 독서 공동체를 하시는 분 중에 주 양육자가 아빠 그분이랑 몇 년에 이어서 계속 해오고 계신데 그분은 진짜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서브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돌봄만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경제적 활동을 하시고 아빠가 이제 집에서 주로 아이들과 교육을 케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엄마는 집에서 애들을 키우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반전이 되는 경우들이 그래도 생겨나고 있고 더 많아지면 그 누구도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 한 분이 누굴까를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는 느낌에 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었어. 선생님이세요? 한 명이니까 선생님이면 선생님. 네. 부럽다. 아니 근데 이게 이거 같아. 그러니까 원래 관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요리를 내가 했으면 설거지는 당연히 남편. 아니면 당연히 순번대로 당연히 돌아가는 거가 그냥 구조화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노하우가 있으면 주면 좋은데.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쌓아두면 돼. 그리고 맞아. 그것도 답인 게 누가 견디느냐면 저는 견디거든요. 저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게 이제 병인 거야. 근데 그런 구획화는 해놓는 거죠. 내가 차리면 설거지는 한다. 설거지 뭐 식기세척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설거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 구획화가 안 돼 있었어요. 집안일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셔야죠. 당신 차례입니다. 그 전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년을 이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되는 게 저도 예전에는 정말 리모컨 하나조차도 남편을 부려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주말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뭐 구하셨군요. 시켜 먹으려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분도 점점 나이를 먹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오면 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걸 안 하려고 해 자꾸.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뭐
설거지를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리고 수채구멍 같은 것도 다 깨끗하게 엄청 칭찬하는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지. 그렇다 보면 자꾸 남편들이 나는 요리 못하니까 나는 안 하지. 우리 남편은 맞아. 자꾸 김치찌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뭐야? 하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런 거 같아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김치찌개 기름 좀 넣으면은 맛이 있는데. 더 맛있을 수 없어요. 푸면 된다니. 먹어요 기름. 저희 아이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는 아빠 다루는 법을 몰라. 어. 엄마는 쬐끔만 아빠를 칭찬을 조금 해드리면 아빠는 신나서 할 사람인데 엄마가 약간 그 유치원 교사했던 식으로 아이한테 말하듯이 하니까 아빠가 진짜- 안 해주는 거야. 진짜 조심해야 그러니까 돼요.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듦도 자꾸 토로하고 그게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이런 업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양해해주고 당신이 한 번 해주면 나도 한 번 뭐 이런 식으로가 양해가 된다면 맞아. 그게 언젠가는 시스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베스 선생님 세 번째 질문. 코로나 전과 비교하여 식사를 차리는 횟수가 늘어났나요? 인데요. 93.6%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급식 얘기 나왔잖아요. 급식을 먹던 아이들도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회사 나가면 점심은 그래도 밖에서 먹었던 신랑도 밥을 집에서 먹으니까 아, 정말 저 아까 뭐 10개까지는 너무 많긴 하지만 한두 번이지만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막일동 선생님은 어떠세요? 식사를 차리는 횟수 이거 제가 집에서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을 이렇게 크게 넘진 않아요. 가이드를 줬어요. 밥때 와서 안 먹으면 그 외에는 뭐 이제 냉동식품을 데워 먹던 이제 바우처로 편의점에 가서 사 먹든 이제 그 다양한 대안을 주고 그렇게 해결을 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간식이나 이런 거 요구하면 저도 똑같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나 뭐 빵 먹고 싶어. 나는 떡이 먹고 싶네. 그 우리 신랑이 오늘 국수 먹을까? 그럼 나는 비빔면. 누구 보고 하라는 결국 뭘 먹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신랑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재료가 열어봐요.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 된다 이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아이가 어리지 않아요? 지금 2학년 4학년인데 저는 7살 때부터 시켰어요. 쌀 씻어서 3컵 넣으면 물이 3자에 가서 밥통 누르면 돼. 물 닿은 걸로 전기 만지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땐 애들이 호기심이 있을 그렇죠. 때니까 잘 하거든요. 그 이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애들 꼬막도 까던데. 무조건 된장찌개 하면 호박이라도 썰어야 되고 된장찌개도 끓여요, 아이가? 재료 씻고 까고 손질하고 아, 우리 집에 좀 초대해드려야겠다. 안 그래도 네. 동네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저 집에 가서 밥 먹으면은 준서 힘들어서 안 돼 이래요. 집 엄마가 힘든 게 아니라 저 집 애들이 고생이라고 가면 안 된다. 예전에 말할 때 그 삼시세끼 하면은 막 화가 나신다고 네.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양심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도와줘도 이 밥이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생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계속 이 먹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조심스러운데 너무 이제 좀 동물적이다. 언제까지 인류가 하루에 3번이나 챙겨 먹어야 되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저는 항상 봉착해 있거든요. 하루에 한 끼 혹은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주님은 어떠신지요? 저도 우리 막일동님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막 엄청 끄덕이며 엄청 공감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빨리 더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공상과학에서도 얘기하고 이미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캡슐형처럼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 끼 열량 식사 뭐 대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좀 빨리 개발을 해서 상용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매번 식탁 앞에서 합니다만 사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하는 데 대한 그런 욕구가 충족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즐겁게 누리면 좋겠는데 이게 일상화되고 이게 나한테 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버거워서 그렇거든요. 이게 내가 차렸을 때 기쁨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평생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고요. 대신에 아이들과 이렇게 먹을 때 아이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고 또 치우면서 또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냐 얘들아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는 이렇게 차리고 씻고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다. 엄마도 더 좋은 일, 더 유용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실 가정이 우리 사회의 기본이니까 그 역할을 하시는 진짜 양육자분들 되게 존경스럽고 멋지고 우리 스스로도 아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조금 더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적당히는 아니고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 중입니다. 배달 민족이니까요, 우리는. 저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하면서 나 스스로 지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배달 많이 시켜 먹지 않나요? 저희 설문조사 있지 않나요? 그거 궁금하다. 어떻게 나왔는지. 배달. 네. 그 다음 설문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저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자주 시켜 먹느냐라는 설문을 했었죠. 자, 바로 보여주셨으면 원래는 안 되고 퀴즈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나가고요. 네,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시켜 드세요? 저는 네. 예전에는 그 음식을 못하지만 그래도 집밥을 먹였거든요. 네네. 꼭 그래도 뭐 시켜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또 아빠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셋이 나가서 밥을 먹는데 왠지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가도 처량한 거예요. 왠지 우리 식구가 뭔가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외식을 잘 안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애용하는 게 편의점 음식이라든가 배달 앱을 자주 이용하는 게 때로는 제가 한 음식보다 조금 수고도 더 드는데 가성비에 비해서 맛도 있고 또 그래서 끼도 하고 맛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좀 몸에 안 좋지만 입은 즐거운 그런 간식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치킨이든 피자든 그러니까 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이 배달이나 외식을 하게 됐어요. 그 일주일에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애들이 또 청소년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끼 네 끼를 다 먹고도 엄마 야식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이 좋아하는 그 매운 떡볶이 뭐죠? 매운 떡볶이 불닭 이런 거를 애들은 되게 좋아하고 제가 잘 못 먹는 거 있어요. 그거 뭐죠? 엽기 떡볶이? 엽기 떡볶이도 있고 그 샤브샤브로 먹는 거 그거 마라탕. 저는 좀 그런 음식을 좀 비유가 잘 못 먹어요. 근데 저희 애들 마라탕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예전보다 근데 저도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전 편하다는 거가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초반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때 한참 유튜브에 먹방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새로운 메뉴도 막 맞아요. 개발해서 집에서 그걸 재미로도 하고 또 새로운 배달 앱에서의 다양한 메뉴를 막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 끝나고 나서의 후처리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걸 다 지쳐서 정리하거나 또 잔여 음식물이 남잖아요. 그건 왜냐면 내가 이걸 요리한 게 아니라 온 거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기피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엄청난 환경론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불편하니까. 그래서 가성비도 그렇고 가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조금 줄게 되는 걸 확연한 것 같아요. 마길동님은 늘어난 것 같으세요? 저희는 그전에는 배달 음식을 거의 안 먹다가 요새는 주에 한 2회 정도? 그러니까 주말은 꼬박꼬박이고요. 주중에는 이제 뭐 친구들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이랑 뭐 땡기거나 그럴 때 한 번씩 하는 편인데 저도 좀 전에 그 오지리퍼 선생님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도 이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 가슴이 답답해서 어지간하면 쓰레기 나오는 거는 안 시켜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남주님은 아까 몇 번 정도 드신다고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실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돌아오니까 자꾸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손 써야 돼요. 먼저 가도 돼요. 먼저 로그아웃 해도 돼요. 조금 더 필요해요. 몇 번 더 필요해요. 저는 말씀하시는데 전 하루에 3번 드시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과 또 아이들 2명의 아이들이 한 명은 돈가스를 좋아하고 뭐 한 명은 뭐 우동을 좋아하고 예를 들면 돈가스를 서로 향유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들 먹고 싶다거나 이렇게 서로 취향이 너무 극렬하게 다르니까 집에서 낳지만 쟤는 어쩜 저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거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걸 찾다 보니까 배달을 몇 번이나 시킨 적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막 쌓이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보면서 진짜 죄책감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더 증가한 건 확실해요. 그 저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주일에 1회에서 3회가 제일 많죠. 근데 53.2%로 제일 많았고요. 한 달에 4회 이하 29.8%로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5, 6회도 있어요. 8.5 그리고 배달을 시키지 않는다도 6.4%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 시국에 배달을 시키지 않고 포장인가요? 포장? 배달은 하지 않는다. 다만 포장할 뿐. 뭐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저희가 이 배달하면 확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저도 환경이 요즘 아이들도 환경을 가리키는 입장이라서 배달은 시키지만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우리 선생님 말에 꽂혔던 단어 네. 표현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건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언제가 됐다고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사니 강조해요. 왜냐면 솔직히 학교에서 식단 나오면 그거 그냥 먹거든요, 아이들이. 솔직히 요즘 같은 때 아이들이 영양 부족 걸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게끔 먹이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뭐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가 먹고 싶은 걸 매번 다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것도 가끔씩은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환경을 생각해서 인근에서 보신다고. 그러니까 환경도 환경이 제가 자체가 그게 재밌어요. 대형 마트에 가서 막 대량으로 주문한다던가 이런 게 초창기에는 저도 냉장고에 빡빡하게 채워놓는 게 처음에 이렇게 자부심이었는데 나머지 이제 안 쓰고 남은 요리 음식 재료 이제 버리는 것도 일이니까 오히려 단지 같은데 그 시장이 열리면 가갖고 거기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저같이 요리 잘 못하면 그분들이 막 방법을 다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게 난 재밌어가지고 덤도 주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필요한 것만 소량으로 하는 연습을 이게 이제는 되게 몸에 배웠어요. 장을 직접 가시는 비율하고 온라인으로 시키는 비율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저는 장을 보러 가는 것만큼은 그냥 직접 가요. 요새 이렇게 많이 네네. 써서 아니면 싱싱한 식재료가 막 새벽이면 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좀 음식만큼은 그냥 또 마침 마트나 시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는 그런 거는 나가서 이제 사서 조리하는 편인데,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큰애가 대학생이니까 걔는 소위 말하는 아침에 오는 프레쉬 뭐 이런 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볼 때 약간 마음에 이제 걸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환경부터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나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잔소리하면 또 아이랑 벽을 지니까 대신에 그거에 상응하는 좋은 제품을 갖다 놓으려고 노력은 좀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그러면 장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오히려 앱을 더 활용을 하니까. 근데 저는 앱으로 아직 뭘 주문하는 게 못 믿는 그런 세대인가 봐요. 아직은. 내 눈으로 봐야 살 수 있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큰일 났다 싶은데 저는 굉장히 애용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가는 비율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뭔가 장을 보고 하는데도 시간이 소비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거를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유용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는 뭐 어디 문구점에 가요가 아니라 그 앱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봅시다라고 먼저 애기들이 제안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가족들이랑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삶의 형태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 물론 뭐 밤에 시켜서 새벽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는 많지만 어쨌든 발빠르게 배송의 민족이라서 또 엄청나게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오프라인 마켓들 이런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밥을 먹지 못하거나 뭐 커피숍이든 못하니까 지금은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배달로 하는 매출이 그거를 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하니까 확실히 지금 형태가 바뀌었고 거기에 수혜자가 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배달을 좀 많이 시켜요. 왜냐면 시장이 사실은 좀 멀어요. 그리고 배달을 안 해주니까 내가 직접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올 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를 이거 낑낑거리고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특히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방송. 본격 참여 방송. 반성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한 거, 불편하고 힘든 건 맞지. 그래서 배송을 시키는데 대신 저는 많이는 안 배송시키고요. 가방에 배송되는 재활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 가방에 배송다가 쿠 땡이나 이 땡에서 새벽을 장 조금씩 구매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사람이 직접 장을 봐주는 장보기 서비스라고 해서 재래시장을 가서 그냥 그 물 다 담아다가 집 앞에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추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시간을 덜 소비하면서 다른 일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소비하는데 드는 비용인 거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라면 느껴서 그런 걸 대행해주고 내가 힘든 부분을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이 발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라면 추가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됐고 그거는 저희뿐 아니라 아까 설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가정에서 배달을 해 먹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배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얘기까지 나오고 시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지금 나온 얘기가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 힘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잖아요. 중간에 조금 뛰어넘어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어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지 한번 얘기해. 제일 많이 시켜 먹는 배달 음식 뭔지 저 궁금했어요. 이것도 설문에 있는데요. 그래요? 떡볶이, 우동, 돈가스, 곱창, 마라탕. 곱창 사진 나오네요. 왔어요. 너무 좋아. 아 근데 저 왜 배달 안 시킨지 알았어. 저기 배달이 오면 저 느낌으로 안 해요. 가서 먹을 땐 저 느낌이 있는데 배달 상태로 안 오니까 너무 내 많은 입맛이 걸 뚝 바라는 거 떨어지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배달을 안 시키는 것 같아. 저도 코로나 기간 전에는 사실 배달을 많이 안 시켜서 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깔았는데 한 번 깔게 되니까 세 개를 다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도 도전해서 아까 마라탕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안 먹었어요. 근데 도전을 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 나라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근데 애들은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뭐예요? 허거 같은 거예요? 매운 요리들. 근데 중국식. 저 헛거 못 먹. 차돌박이 넣고 막 야채 네. 많이 넣은 탕. 배고파. 헛거를 못 먹는데 마라탕은 먹을만 하더라고요. 약간 조금 다른 것 그게 같아요. 가게마다 틀리더라고요. 대만이 좀 그렇고 좀 우리나라식으로 약간 좀 산뜻하게 만든 마라탕은 덜 맵고 그게 맛의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못 드신다 그랬는데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시켜주고 봤습니다. 너무 웃긴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코로나 이후 가족의 식사와 관련하여 우울하거나 화난 경험이 있나요? 네. 여기에서도 71.7%가 우리 감주쌤 같은데 그렇다고 응답했어요. 그랬구나. 21.7% 아니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요. 기타 응답에 늘 화가 난다, 매우 그렇다, 아주 매우 그렇다 등의 의견이 있어요. 막일동 네? 어떠세요? 저희 맨 나중에 그러다 반성하게 돼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뭔가 반대 의견을 얘기. 그래서 우울하다, 화난다는 감정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그런데 질문이 네네.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배송 얘기부터 쭉 했잖아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던 게 뭐냐면 생각해 보면 식탁에 뭔가 음식이 차려진다는 건 그것을 구입해 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끓이고 볶고 그 조리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식탁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식탁에 차려진 것만 음식을 차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일련의 배송부터 장을 보고 시간을 소비하고 막 이걸 집으로 끌고 오고 이런 과정에서부터가 사실은 음식을 시작이지. 차리는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송 얘기도 했나 보다. 그래서 힘들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책으로 육아를 좀 배운 케이스여서 아이들에게 화내면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버럭하고 있는 저를 느껴요.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이 잘못해서 혼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너무 그냥 내 속에 화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탁 터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식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성향이 다 달라. 그리고 먹고 싶은 시간도 다 달라. 맞아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 오재표 선생님이 이해는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해답을 줘야 될지 고민이 막 되는데 답이 없는 거지. 그렇고 제 주위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열심히 밥상을 차려요. 뭐 십첩방상을 찌개도 끓이고 반찬 됐는데 남편이 딱 물을 데펴서 라면을 끓인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쓸 수 없는 일이죠. 제 친구는 얼마 내가 전에 차렸는데. 얼마 전에도 바로 그것 때문에 둘이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딸도 그래요. 사춘기 잖아요.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뭐 햄 굽고 달걀 굽고 빵 굽고 잼 버터 넣고 딱 브런치를 줘요. 밥 먹고 싶대. 그리고 아침에 또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볶음밥을 막 해요. 그리고 저는 볶음밥을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딱 뒤집거든요. 예쁘게 보여주려고. 치즈를 또 올려줘요. 좋아하니까. 맨밥이 먹고 싶대. 다들 너무 좋은 엄마인 거야. 좀 적당히 좋아도 돼요. 너무 좋지. 이제 그죠? 뭐 볶음밥. 넌 내일이야. 넌 수요일이야. 그래. 좋다. 그럼 학교 급식처럼 냉장고에 거야. 그 귀찮아요. 그걸 짜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대충 주는 나는 아침에 생각나는 걸 만들어서 주고 싶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힘들어도 뭔가 그 차리는 것 자체를 내 정성,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돌아올 때 속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맞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행위가 힘든 게 아니라 이거 만들어서 우리 신랑, 우리 아이 먹여야지 했는데 다른 거래. 막 따뜻한 밥을 해줬는데 찬물에 밥을 말아. 막 이러면 이제 있거든요. 저는. 숟가락은 오늘까지만 들려. 그런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가만두냐고. 우리 집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숟가락은 오늘까지만 되는 거라고. 그 코로나 그 화난 이유 혹시 누가 혹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화난 이유에 대해서? 화난 이유, 네. 우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복 선택을 가능하게 저희가 설문을 드렸어서 옆에 오른쪽에 나온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만 왜 좀 화가 날까, 우울할까, 힘들까 그 이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파고 치우는 일 반복하니까 메뉴 결정이 어려워서 그렇죠. 맨날 다음은 뭐 먹지 뭐 먹지잖아요. 그 다음은 끼니를 매번 혼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식비가 늘어나서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늘어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의견에는 이제 공감될 것 같은 의견도 있는데 저는 오지랖 우울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 많아서요. 아닌가요? 전부 내가 쓴 거 같아서 진짜? 모르겠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1%는 다 오지래퍼님이 쓰신 것 다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지래퍼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경 선생님. 죄송해요. 삑 처리해 주시면 되잖아. 편집할 때 삑 아니 처리. 근데 때문에 다른지 좀 하나 생각했는데 네네. 우리 아이가 저한테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뭘 해놓고 항상 야, 이거 진짜 최고로 맛있지 하고 꼭 확인을 받는데 이 세상에 엄마 밥만큼 맛있는 게 있니? 뭘 하고 뭐 우리 딸을 칭찬을 해요. 막 진짜 누굴 닮아서 이렇게 하니 역시 엄마 닮아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어떤 형태라도 자기만족 추구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로 우리 엄마는 그래라고 얘기할 때도 빵 터졌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만족 추구에다가 그래서 요리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살짝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요리의 기술이 아니라 대화의 기술이군요. 네. 그러면 저는 막일동 선생님과 오지래퍼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걸로. 보조가 있어야 돼요. 비싼 분이에요. 갑자기 부산으로 가버려. 불쑥. 우리 서로 네. 보호해 주는 걸로. 부산 좋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박일동 선생님이 지난 방송에 또 얘기를 했지만 원래는 계획하고 여행하시는 분인데 얘 스트레스를 이기다 못해서 혼자 부산으로 가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얘기가 아직 다 진행이 안 됐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 팁 하나만 드리고 일단 좀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요리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 마무리 영상을 요리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메뉴 결정하는 것만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요 여기서 인사하고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진짜로 보여주고 싶었던 요리 편백나무에다가 편백나무 판을 2개를 준비한 다음에 좀 야채를 그냥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소고기 얇게 한 거에다가 야채를 넣어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래서 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모양도 예뻤고 그래서 그 영상을 아마 이번에 영상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가족들 모였을 때 약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하게 그런 요리로 해서 저는 그걸 추천했습니다. 집에 편백나무. 저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밥 굶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가다가 문제지 영양소가 결핍되는 걸 걱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좀 덜 힘든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 있다면 메뉴는 좀 통일해 주길 바란다 얘들아. 그래서 서로 이런 걸로 우리가 행복하자고 먹는 건데 이런 스트레스가 좀 더해지지 않는 생활 더 행복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편의점 김밥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진짜 요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좀 잘해주는 야식이 하나 있는데 따뜻한 밥에다 김 이렇게 넣고 밥을 올린 다음에 참치 조금, 볶은 김치 조금, 양념 감장 조금 해서 이렇게 마른 다음에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옛날 사람?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 삼각김밥 맛보다 훨씬 맛이. 그래서 저는 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아이를 밤에만 보고 새벽에만 보다가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겠구나. 이제 멀지 않았다. 보지 못할 시간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살도 부비고 이렇게 맛있는 그게 꼭 비싸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찬밥 말아서 비벼서 왜 윤경쌤이 올렸던 그 열무 비빔밥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 거 풋고추 씻어서 그냥 된장에 찍어서 그렇게 먹으면서 그냥 입에 한 입 엄마 한 번 배 먹어 나도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의 사랑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고급지게만 사는 게 아닌가 좀 그 식단도 좀 미니멀하게 하면서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생각해서 많이 먹기보다는 소식하면서 즐기는 밥상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집밥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비율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차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요리를 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했으면 좋겠으니까 역시 김치찌개는 아빠다. 진짜 역시 이거는 엄마야. 뭐 이렇게 해요.
요새 좀 저한테 슬슬 몰리고 있는 애들이 진짜 엄마가 한 거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똑같은 탕이 나왔는데 역시 집에서 하니까 2번 먹게 된다고. 그래 한마디 하는 수작 부리지만 맛있는 거다. 벌죽이 요새 막 들어오고 있는 거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부산은 안 가죠. 우리 지금 저 밑구리님이 또 뭘 또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우리 마음 같아요. 그거 아니라서. 네. 아니 왜냐면 너무 간단해요. 요즘에는 이 애들 간식 단 거 막 밖에서 너무 사먹이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만들어 주는데 베스 선생님 굴러다니니까 별로야. 뭐냐면 인스턴트 젤라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그거 한 숟갈에 초코우유 한 개, 그리고 뭐 초코가루 한 개, 약간 달게 이렇게 해서 그냥 냉장고에 한 2시간 정도 넣으면은 먹을 수 있어서 애들이 스스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설문 내용 결과 중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주는 대로 먹어라 제일 많았어요. 저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주는 대로 먹고요. 네, 우리 마지막 진짜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